자기소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스쿨프린팅 그룹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호현입니다. 네, 스쿨프린팅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1912년 6월에 회사 창립을 하였고요. 회사 창립 당시부터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정관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사회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장애인 기업입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2017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본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임용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취약계층 4명을 포함해서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랑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처음부터 회사 설립할 때부터 지향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정부 부처나 관공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학교 요 세 섹터에서 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가 그 학교 관련된 DB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농어상간 취약계층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컨설팅까지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취약 단체들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홍보 인쇄물들을 사회 서비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농어촌 상간 지역 이제 한 90여 곳의 취약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데 네네네.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아까 세 가지 뭐 정부 부처나 관공서, 학교 이런 것들인데 주로 학교 관련된 거는 이제 저도 시골 사람입니다만은 농어상간들은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르치거나 학원을 보낼 수 없는 형편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일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맞춤 제공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꾸준히 저희가 한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첫 해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19년, 2000년에만 해도 한 해에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 3년 동안 수혜 인원은 한 6천여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 서비스라는 게 당연히 사회적 기업으로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쿨프린팅 그룹이 이제 가진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의 특장점? 네. 어떤 건가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크게 보면은 농어상간의 취약학교들 학생들 지원하고 그들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제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맞춤 제작 제공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또 이 중구 자체에서 2016년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또 사회적 경제 구성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2017년 중구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파인트리를 만들었고요. 지금 2021년에는 제가 중구 사회적 협동조합 파인트리의 이사장직을 겸직하면서 지역 의제 또 지역에 소외된 문제들 이런 해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약 학생들을 이제 자료 제공하고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나 이제 뭐 그 학교 기관 뭐 그런 데서 이제 뭐 반응은 어떤가요? 그 사실은 거의 처음이다 이런 게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이제 그 컨설팅도 하고 또 그 학생들도 만나보고 또 때로는 학생들이 이제 손편지 뭐 손 그림 이런 것도 그려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그 어떤 사회 서비스 취약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게 처음이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많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의미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 경제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는 55군데 정도 기업이 그 인정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2021년 현재는 3천여 개의 사회적 기업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반 기업으로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의 고유 미션인 소셜 미션인 취약계층 일자리 또 사회 서비스 또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연대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사실 다 잡는다는 것이 일반 기업으로서는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하면 그 대표자나 종사원들이 그 사회적 경제 마인드가 굉장히 투철하고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스쿨 프린팅 이걸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하시면서 뭐 힘드시거나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또 취약계층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사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의제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측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본인으로서는 뭐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물론 뭐 이 그 사회적 경제의 제품들을 어떻든 마케팅하고 또 판매하면서 거기서도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또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든 제품의 마케팅력이라든지 또 자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또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활용해 주시고 또 정부의 어떤 그 대책으로도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10%에서 20% 정도 매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그 취약계층 고용 부분도 네. 하고 계신데 이게 그 취약계층 고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형이거든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 30%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의 그 요소하고 그분들하고 캐파하고 서로 이렇게 맞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재교육이라든지 현장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주 뭐 훌륭하게 다 적응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 많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67세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해왔습니다만은 67세 되시는 취약계층 분도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스쿨 프린팅 그룹 그 앞으로의 계획이랑 뭐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한 가지 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계획하면서 제가 사업 계획서에 쓴 내용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익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 또 그 지원과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직원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늘었고 또 매출도 어느 정도 1~20%씩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뭐 중구의 다른 여타 비슷한 기업에 비하면 급여나 모든 복리후생 또 근무 조건이 저는 나름대로는 뭐 일정 부분 궤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일정 부분 성장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성장의 열매를 직원들 복리후생과 또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고용, 추가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면서 정말 그 살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불교 이제 종교적으로 예. 뭐 반응이나 뭐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 2012년 저희가 회사 설립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에 불교가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교육생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교육받은 인연으로 이제 불교 관련된 일들을 좀 해왔고요. 또 지금도 이제 불교 관련된 일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그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